반갑습니다. 강승희입니다. 자, 수능 완성 윤리 오늘 4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심화 분석이 시작돼요.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도 조금 더 신경 많이 쓰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남은 부분에서도 힘 조절 잘해서 끝까지 완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온 문제 하나하나들을 제시해드리고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의도와 풀어가는 방법을 잘 들어보시면 아, 수능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감을 조금 더 확실히 받으면서 훈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남은 강의 선생님과 함께 힘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문제는요, 심화 분석 첫 번째 강의라고 해서 선생님이 주제를 잡은 것은 동양사상의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를 잡았거든요. 오늘 주제를 잡을 때 선생님이 생각한 주제는 또 요겁니다. 동양사상 문제 중에서요, 고대 동양사상이라는 테마로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것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서 말을 해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고대 동양사상이라고 했을 때요, 우선 중국으로 가보면은요,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들, 우리 교과에 나오는 그 사상가들이 쭉 이어져서 문제로 만들어지는데요. 자,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 그러면 우선 유가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도가 사상가에서는 노자, 장자,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묵가의 묵자, 그리고 법가의 한비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고자입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들로 이들이 제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출제자들은 이들을 아마 주제별로 엮어서 문제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 항상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공자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그리고 정치라는 주제로 갑니다. 인과 예. 자, 잘 들어두세요. 인과 예. 그리고 덕치, 정명사상 쓰지 않을게요. 잘 들어두세요. 맹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사상을 이어가죠. 이어가면서 정치에서 맹자의 그 왕도 정치에 관한 얘기가 꼭 나오죠. 그리고 인성론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성선설. 그럼 순자는 어때요? 순자 역시도 인성론에 관해서 성학설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예치와 화성기회에 대해서 얘기 나올 거예요. 이러한 주제로 주로 걸리고요. 도가사상으로 가면은요,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이상사회의 모습이나 무위지치라고 해서 통치에 대해서 엮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장자는요, 조금 더 탈석적이고 개인의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보다는 이상적인 인간상, 이상적인 경지, 삶의 모습으로 잘 엮입니다. 그럼 묵가는 어때요? 묵가에서는 겸해교리잖아요. 겸해교리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생각하는 리와 의의 관계. 선생님 강의 많이 듣는 친구들은 이게 감이 지금 잘 올 거예요. 법가는 역시나 인성론, 성학설이라는 인성론에다가 통치, 법치에 대해서 가게 될 거야. 치라고 이렇게 쓸게요. 고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성무선학설이라는 인성론밖에 없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문제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인성론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내겠다 한다면 맹자, 그리고 순자가 얘기하는 성악설, 그리고 법가의 한비자가 얘기하는 성악설, 고자가 얘기하는 성무선학설이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정도 범주 내에서 인성론이라는 주제 하나를 대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워낙에 너무나 중요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정치라는 주제도 하나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묵가 같은 경우에 보면 묵가가 얘기하는 사랑이 차별이 없는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육아에서 말하는 별애와 대비돼서 꼭 문제에 출제될 수 있죠. 그 점도 하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리와 의의 관점이 육아의 그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류의 대표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자면 굉장히 많겠죠. 시간상 다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그런 류의 문제에다가 단독 문제,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한 사상가를 넣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다 가능해요. 육아 사상가 중에서 한 사람, 도가 사상가 중에 하나, 묵가, 법가 중에 하나씩 해서 또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세 문제 정도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국 사상이잖아요. 동양 사상을 갔을 때 인도의 불가 사상에 관해서도 문제 출제될 수가 있죠. 근데 그 사상의 원으로 가게 되면 근본 불교의 윤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오늘 준비한 선생님의 문제의 주제는 요 범주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대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선생님 만든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 지울게요. 발문에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요. 갑을이라고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도 상상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요거 보지 마시고 요것만 먼저 봐주세요. 갑이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의 혼란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만약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정신으로서의 인의 근본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살피고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그 뜻에 고침이 없는 효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내는지 알겠죠? 선생님은 이 문제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엮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보는 사랑이 달라요. 갑이 보는 사랑의 단서를 찾아볼게요. 갑은 서로 사랑하는 게 올바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 두루두루 사랑하는 거. 겸애. 그런데 그 겸의 논리가 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나라를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사랑하듯이 하면 그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거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서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겸애와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쉽게 묵가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추가 되고요. 을에서 얘기했을 때는요. 인이라는 키워드를 보여줬어요. 그 인의 근본은 이러한 3년상을 비롯한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또 더 넣자면 형제간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는 묵가에서 얘기하는 겸애는 무차별이라고 표현할게요. 무차별적 사랑. 육아의 인에서 얘기하는 것은 차별이 있는 사랑이죠. 때문에 별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도로 한 문제를 생각했고요. 자, 만약에 육아와 묵가를 생각했을 때 이 지문 말고도 다른 지문 가능하겠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해본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똑같이 시작했어요. 어진 자는 이라고 똑같이 시작하는데요. 이 둘이 보는 어진 자의 모습이 달라요.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만들어내야 한다. 오랫동안 존재해온 폐해가 생겨나게 된 근본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데서 생겨난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역시나 천하의 이익을 만들어내서 이익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별애와 같은 것들이 혼란의 원인이다. 겸의 교리를 똑같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을을 보니까 을이 생각했을 때 어진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확립되는 건데요. 그 근본이라 함은 효와 재라는 거죠. 이 맥락 똑같이 가죠. 그래서
을이 얘기하는 것은 육아의 구도예요. 각각 우리 수능 완성에서 출처를 두고 있으면서도 선생님이 표현을 바꿨어요.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시작하게끔, 어진자로 시작하게끔. 자, 그러면 이러한 육아와 묵가라는 구도를 문제 출제 예상으로 두고 한번 선생님과 풀어보죠. 1번 선택지 갈게요. 갑은 얘 악을 통해 사랑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사랑의 실현을 얘기하는 건 맞지만요. 얘 악을 강조하진 않아요. 오히려 얘와 악을 비판하는 입장이죠. 1번 틀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 마지막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육아와 묵가에 대해 선생님 정리했는데요. 이런 육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아까 3년상과 같은 것들을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예.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묵가는 그것을 비판해요. 어떤 이유일까요? 서로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사치와 소비를 줄이고 생산에 힘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와 악은 사치와 소비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묵가의 입장에서 육아가 강조하는 얘와 악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논리로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선택지로 가면 이러한 유의 선택지가 꼭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선택지 갈게요. 을은 친소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주장한다. 육아에서의 사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경지로 가긴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친소, 나와 가까운 사람이냐 먼 사람이냐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구분이 없는 것은 묵가의 사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다시 가볼게요. 묵가가 말하는 겸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차별이 없는 사랑, 육아의 이는 차별이 있는 사랑. 이 포인트는 계속 활용이 될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워낙 중요한 거니까 강조드렸고 3번 선택지 가볼게요. 이제는 구도를 바꿨어요. 갑은 을에게 진정한 사랑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랑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답해보세요. 어떻게 고치면 돼요? 을이 갑에게 분별을 해야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비판할 겁니다. 자, 그 논리를 한번 답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런 거 하니? 좀비 친소의 구별, 우리 아버지 다음 너네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구별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친애의 감정,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 논리까지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3번은 우선 틀렸어요. 4번도 갑니다. 을은 갑의 사랑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도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거다. 같은 논리에서 을이 갑을 봤을 때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4번이 맞습니다. 그럼 5번 가볼까요? 갑과 을은 강력한 군주의 통치를 통해서 사회적 이익을 서로 나눌 것을 강조한다. 사회적 이익을 서로 나누는 건 교리라는 말이 연상되긴 하지만요. 강력한 군주의 통치 자체를 강조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은 나라의 규모가 커야 되고 군사력이나 왕의 권력이 센 것을 지향할 텐데요. 이 두 학파, 두 사상가 모두가 다 그것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5번도 틀려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요. 자, 묵가와 육아에서 얘기하는 가장 포인트, 사랑이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이익을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서로 다른 점을 갖고 있느냐, 비판적인 구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강조드렸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육아 묵가 문제.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선생님이 세 학파, 세 사상가를 구성해 왔는데요. 그래서 발문은 단순하게 다음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구성했습니다. 갑을병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자, 갑부터 볼게요.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예약이 흥성하지 않게 되고, 이에 형벌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은 손발을 제대로 둘 것이 없다. 통치에 있어서 이를 명심해야 될 것이다. 통치를 하는 군주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익죠? 우리 수능 완성에서 굉장히 많이 봤죠? 명분을 바로 세워라 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명분을 바로 세우는 정명사상. 그럼 누구요? 육아의 공자. 고로 선생님이 강조드리기를 뒷부분에 나와 있는 형벌이라는 말 때문에 혹하지 말아라 많이 말씀드렸고요. 예학은 지금 눈에 익죠? 네, 육아에서는 예학을 강조하고 문과에서는 비판하고. 을로 갈게요.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예를 닦아서 조정을 가지런히 하고 법을 바로 세워서 간직을 가지런히 한다. 교화를 펴지 않고 벌만 준다면 형벌이 많아도 사악함을 이겨낼 수 없으며 교화만 펴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백성들을 징계하지 못할 거다. 상과 벌을 주되 원칙이 없다면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할 거다. 요거 어느 학파일까요? 자, 요거는 육아의 순자예요. 지문 되게 길죠? 긴 이유는요, 이건 수능에 기출했었던 거 선생님이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이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요 기출문제는 이거 하나 단독으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법, 벌, 형벌, 상과 벌에다 동그라미 쳤잖아요. 여기에 혹하는 친구들은 한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과 형벌을 강조할 수 있는 논리는요, 그 이전에 뭐가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보냐면 백성들을 예를 통해서 교화를 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화, 예를 통한 교화, 예치, 화성기위에 대한 전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는 친구들은 형벌이라는 키워드만 잡아서 법과로 가는 거, 못 맞추는 친구들은 형벌이라는 키워드로 법과로 가서 틀리는 거예요. 그럼 병 갈게요. 명군이라 불리는 자가 그 신하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형벌과 은덕이라는 두 개의 자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상과 벌이겠네요. 죽이는 게 형벌이고요. 공 있는 자에게 상 주는 거, 신상필벌의 법칙이 바로 군주가 갖고 있는 그 자루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법과의 한비자 맞죠? 이 지문 만든 거는요, 셋 다 지금 형벌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벌. 형벌이라는 키워드로 세 사람을 만든 거예요. 네. 선생님이 다시 편집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랬을 때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예약의 강조는 사치와 낭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요거는 어떤 학파가 말할 거라고요? 앞에서 얘기했죠. 묵가에서 얘기할 언급이에요. 오히려 육아, 공자는요, 예와 악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럼 2번. 을은 인간의 이기심을 적절히 이용하여 백성을 다스릴 것을 주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악설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용, 조종한다. 그건 술이죠. 정치 술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은 법과 한비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이 아니라 병이라고 서술하면 맞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이 선택지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이론은 여기에 있어요. 옆으로 잠깐 가면요. 순자와 한비자를 선생님이 지문에 넣었잖아요. 두 사람 간의 공통점은 성악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순자는 예치와 화성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성악,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비자는 교화시키는 목표가 없어요. 이 사람 오히려 그거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법세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문제로 잘 나와요. 자, 그럼 3번 넘어갈게요. 병은 도덕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했다. 도덕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학파에 가능하겠어요? 육아사상가에 가능해요. 그래서 공자에게서도 순자에게서도 가능한 선택지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틀렸어요. 4번. 갑과 을은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이 드러난 예를 강조한다. 이 선택지도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이 드러난 예를 강조한다. 이 문제에 O라고 하는 친구들은 예를 강조한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도 예를 강조하고 을도 예를 강조해요. 와, 얘 맞다 생각하거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이 드러난 예라는 표현이요. 예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죠.
언어 영역 같지만. 무슨 말이에요? 갑 같은 경우에는 인이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이고요. 예라고 하는 것이 외면적인 사회규범이죠. 이게 드러나는 것이 예예요. 하지만 을은요, 성악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성악설을 얘기하는 사람은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이 있다라고 언급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4번에서 틀린 이유는 을이 조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5번 가보겠습니다. 병은 을의 인성론을 계승하고, 어때요? 아까 얘기했었죠? 순자와 한비자의 공통점은 성악설, 계승했어요. 그리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성악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걸 교화시킬 생각은 없고 그거를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해서 잘 조정하고 이용해서 다스릴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5번. 맞죠? 심화 문제 2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가야 정답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 있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했을 때 세 사람 정도 엮이는 거는 꼭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주제별로 해왔으니까 이 정도도 힌트를 잘 얻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3번 갈게요. 3번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주제를 고대 동양 사상으로 잡았다라고 했죠. 이거 선생님이 출처 쓴 게 여기 그대로 나왔네요. 요거 참고하셔도 되고 생략하고 보셔도 됩니다. 기억니은에 대한 이들의 견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말해보지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둘 다 얘가 앞에 가게끔 선생님 재편집해서 구성해서 만든 거예요. 얘는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은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슬퍼야 된다. 지금 이 얘기 보니까 갑은 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향하는 관점이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예를 강조해요. 예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의 본질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 예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형식적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슬픈 그 본 마음,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 지나치게 형식화되면 안 된다. 그 예의 본질을 다시 찾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이렇게까지 다 썼어요. 자,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이거 뭐예요? 극기복례잖아요. 하루라도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의 인으로 돌아간다. 공자의 유명한 언급이죠. 예를 강조하면서 극기복례 얘기하는 사람 공자. 그래서 갑의 예는 공자가 생각하는 예. 그럼 예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가? 말하노니 사람에게는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는데 여기서 단서 하나.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이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선왕들은 이 어지러움을 싫어해서 예의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분별하게 했다. 선왕이 예의를 제정한대요. 그래서 예에 의해서 통치하겠죠. 그것으로써 악한 본성을 예에 의해 교화시킬 겁니다. 화성기위. 그리고 이것은 고로 조합이 순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순자가 생각하는 예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 끝에 보면 뭐 분별하게 하였다라는 유의 말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통해서 재화가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분배하죠. 분배하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유에 따라서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차별을 두고 분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게 순자의 생각이에요. 요거까지 다 공부했죠? 선생님 워낙 많이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과 을, 공자와 순자 유가이긴 하지만 서로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다른 두 사상가가 생각하는 예에 대한 견해로 옳은 것은 시작해도 되겠죠? 선택지로 갈게요. 많이 썼는데요. 우선 여기다 아예 쓰고 틀린 거 제외하는 것부터 갈게요.
본성의 보존과 확충을 위한 덕목이다. 이것도 선생님 굉장히 많이 했죠. 본성을 킵하거나 더 넓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제가 성선설이어야만 가능한 거 맞죠? 때문에 얘 빼줘요. 그리고 근본적인 도의 흐름이 무너지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워낙 도가의 언급이죠. 얘도 빼줘요. 자, 2개나 빠졌어요. 3, 4번을 보니까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변화예요. 보존 확충이 아니라 변화. 알 거예요? 성인의 통치와 관련된다. 예치와 관련된다. 아, 얘가 딱 적절한 범주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 보니까 재화의 차별적 분배를 위한 기준이다. 요거 때문에 선생님 아까 설명해 줬죠? 차별적인 분배라는 말이 맞아요. 장유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눠주는 게 얘의 기준이에요. 자, 요 정도 범주를 맞게 둡시다. 이제 갑으로 가볼게요.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이 드러난 것이다. 공자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본성을 교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본성을 교화한다라고 했을 때 변화의 맥락이라고 한다면 갑 같은 경우에를 넣어줄 수는 없겠죠. 물론. 자, 3번도 지금 틀리고요. 5번도 틀립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맞는 조합은 4번밖에 안 나오죠. 내면적인 도덕성이 인이 드러난 것이 공자가 보는 예이고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치해서 화성기회하려는 게 순자가 보는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맞는 정답지죠? 그래서 나머지에서 틀린 요소들을 명확히 이렇게 제외를 해내게 되면은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자와 그 순자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갈까요? 4번을 보시면 갑의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갑과 을을 선생님이 이제 재구성할 때 어떻게 재구성했냐면 저것 아닌 것 없고 이것 아닌 것 없다. 저것과 이것. 을도 보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건 수능 완성에 나온 지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문제로 만들고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편집을 해봤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시작하죠. 어떻게 구분을 할까? 갑의 얘기를 다시 한번 잘 보니까 이들이 말한 저것이랑 이것이라고 하는 게 나란히 함께 생기는 것이래요. 같은 맥락으로 오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름이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나란히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즉 밑에 보시면 상대적인 것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 사물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 대립적인 관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구별해내는 것을 굉장히 큰 지혜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그건 큰 지혜가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지혜예요. 어떻게? 여기 이상적 인간상이 나오네요. 성인은요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상대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하늘에 비추어 긍정한대요.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차별, 대립, 구별적인 상대적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유추해내야죠. 절대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도요. 도라고 하는 하늘. 거기에 관점에서 모두가 다 그 사물을 가지런하게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것. 그게 뭐죠? 재물이죠. 그렇죠? 그런 유의 얘기이기 때문에 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도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가. 재물이라는 말을 유추해낸 것은 사물을 가지런하게 본다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그냥 가져와서 설명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도의 관점. 그럼 을을 보면은요. 이것과 저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명을 인연하여 행이 있고 나아가서는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생겨난다.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하고 나아가서는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멸한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 인연이라고 하는 원인 조건의 결과로서 생겨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은 역시 상호 의존의 관계에서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각각 도가와 불가 사상이라고 했을 때 각 사상가가 긍정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자, 이 구도로 선생님이 또 하나 생각한 지문이요. 바로 요거예요. 요 지문 보면은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 또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찾아냈어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 따라서 성인은, 이상적인 인간상 성인은 상대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하늘에 비추어 보고 긍정한다. 절대적인 도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도가의 관점입니다. 죽음은 자기 존재 끝이 아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끝이 아니다. 현재의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이 행한 결과로부터 유래한다. 과거의 자신이 행한 것이 원인이 돼서 무엇인가의 조건을 만나면 현재의 나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시 현재 자신의 행동이 원인 조건이 돼서 후세의 결과를 또 만들어내게 된다. 뭐죠? 인연생기. 불가예요. 도가와 불가의 구도를 이렇게 같은 키워드로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럼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감각을 통해 절대적인 진리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적인 진리를 지향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도가의 목표는 맞아요. 그렇지만 방법이 틀렸죠. 오히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낳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때문에 틀렸어요. 2번 불가는 만물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 어때요? 인연생기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상호 의존의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불변한다라고 표현하면 이 뒷부분에서 틀린 거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때문에 2번 선택지에서는 여기 이 부분이 또 틀렸습니다. 그럼 3번 선택지로 가보면 갑과 을이 분별적이고 대립적인 가치 판단을 지향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때요? 자, 여기가 맞는 선택지 되겠죠? 요거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옆에 아까 판서했던 것으로 갈게요. 자, 보시면 아까 이미 도가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절대적인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물의 존재들을 평등한 절대적인 도의 관점에서 구별하지 말고 보아야 된다. 맞죠? 그럼 불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유추해낼까? 인연생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상호 의존의 관계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 뭐 자타라고 쓸게요. 구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나와 나 아닌 사람도 원인, 조건, 결과의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선생님이 수업에서 쉽게 얘기한 예로 내가 있고 나의 어머니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체인 것 같지만 어머니의 원인, 조건, 결과가 나에게 왔고 또 나의 원인, 조건이 또 뭐 나의 자손? 그 결과로 또 나타날 수 있겠죠. 끊임없이 원인, 조건, 결과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문에 나와 나 아닌 거에 대해서 구별, 분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그럼 이 말 한마디 더 해드릴까요? 자타 불이를 깨달아 자비의 윤리를 실현한다. 이 말 생각나요? 자타 불이에요. 분별적이고 대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그것을 좀 버리려고 하는 것이 두 학파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한 것으로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 이해를 다 하고 계셔야 정답 찾으실 수 있고요. 4번 갈게요. 갑과 을이 절대자를 믿고 따름으로써 이상적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도가사상이나 불가사상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절대적인 신의 존재, 그 신의 계시를 따르고 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유의 종교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요, 스스로 인격 완성을 위한 수기수양이라는 말, 그 인격 완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로 이해해 두시면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절대자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5번 갈게요.
선악에 대한 분별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행동을 지향한다. 도덕적 행동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비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아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정답 3번 맞고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서 불가와 도가에서는 분별적이고 대립적인 가치 판단을 지향해요. 그것에 비해서 육아에서는 분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짝지으면 쓸 수 있어요. 자, 요거 잘 알아두시면 또 하나의 구도가 보이시죠?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부터는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학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문에 갑을병, 갑을 넣는 게 아니라 한 학파만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능 완성에 있는 것들 선생님이 재구성하고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대로 만드는 겁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천하에 도가 있으면 덕이 작은 사람은 덕이 큰 사람의 부름을 받고 조금 현명한 사람은 크게 현명한 사람의 부름을 받는다. 근데 그 천하에 도라는 게 없으면 작은 자가 큰 자의 부름을 받는다. 이 두 가지는 하늘의 뜻이니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생존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그래서 이들이 보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상벌을 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죠. 때문에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따라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건 육아사상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다니지 아니면 이거 기억나시죠? 맹자의 언급이죠? 그 길을 버리고 다니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니 슬프다. 그래서 수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다. 구방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오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 마음이 선한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회복해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더 쉬울 거다 라고까지 설명드렸어요. 육아의 맹자가 보는 도와 하늘. 그래서 이 지문은요 꼭 맹자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요 육아가 생각하는 도와 천의 의미가 뭐냐 이거 알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전통윤리까지 접목해서 도가가 생각하는 도와 천 차이점까지 아시면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걸요. 선택지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번 나타남이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 실체라고 하는 것은 도가에서 생각하는 도의 의미죠. 사람이 따라야 될 도덕적 행위의 법칙 어때요? 선생님 그대로 설명해 드렸죠? 2번이 맞는 거고요. 그럼 인간의 기륭화복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가가 생각하는 하늘이에요. 반면에 육아가 생각하는 하늘은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4번 디귿은 이기적 욕망을 그 본질로 한다라고 했어요. 맹자가 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선한 거잖아요.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걸 얘기하는 사람 누굴까요? 육아의 범주대로 하자면 순자 정도. 5번 디귿은 본래 청정한 불성이다. 이건 처음부터 빼셨죠? 청정한 불성 얘기하는 것은 불가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도가와의 대립구도 그리고 이것이 성선,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을 긍정하고 있구나라는 맥락만 찾아낸다면 2번이 맞고 나머지 틀려 라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전통윤리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자, 다 맞추셨나요?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으로 갑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 강조를 많이 했었던 삶의 자세라는 주제인데요. 세간에는 두 가지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 있음, 없음이다. 어떤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부대낌이 있고 집착하여 부대낌이 있기 때문에 있음이나 없음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착, 부대낌에서 벗어나려면 있음이나 없음으로부터 이렇게 초월하라고 말하겠네요. 벗어나라고. 만일 집착이 없으면 마음의 경계에 매이더라도 집착하거나 연연하거나 따지지를 않아서 내게 괴로움이 생기면 그대로 괴로움이 멸하는 대로 그대로 두게 된다. 그걸 바른 견해라 한다. 바른 견해를 정견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요건 8정도 중에 한 수양 방법이라는 거 알 수 있죠? 8정도 중에서 이 8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불가의 수행 방법이고요. 그쵸? 그래서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양극단에 치우쳐서 차별적이고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떠나야만, 집착으로부터 떠나야만 내 괴로움도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불가사상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부처나 이런 말들을 뺀 지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그럼 불가에서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선택지를 가볼게요. 1번 지혜를 닦아. 불가에서도 지혜, 뭐 반야의 지혜 깨달으려고 해요. 하지만 허심과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라고 하면 이건 도가적인 관점이죠. 2번 연기를 깨달아. 맞아요. 연기를 깨달아야 돼요. 독립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인식한다. 예, 틀린 거 아시죠? 굉장히 강조 많이 들었어요. 불가에서 생각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독립되지도 실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아까 얘기했던 인연 생기를 깨달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호 의존의 관계로 존재하거든요. 때문에 상호 의존이라는 맥락 때문에 독립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고요. 실체, 불변하는 존재가 있느냐? 인연 생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원인, 조건, 결과로 주고받으면 항상 변하죠. 변한다. 같은 것이 없다. 때문에 실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나일 리도 없어요. 무아. 그쵸?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불가를 설명하게 틀렸어요. 3번. 만물이 인연의 산물임을 깨닫고. 맞죠? 얽매이지 않는다. 왜? 다 변하는 거니까. 실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집착하지 않는다가 맞겠네. 3번이 맞겠네요. 4, 5번 볼까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철저한 고행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표현한 철저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도 그렇잖아요. 안 먹고 안 자면서 고행을 해봤더니 그것이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엄격한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 깨달음에 가는 것도 아니더라. 중도 사상.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어느 곳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4번에서 얘기하는 것도 불가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아니죠. 자, 5번. 인생의, 자, 이거 맞는 표현이 허무함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 집착을 버린다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이유가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불가사상의 공을 깨달으면 이것이 인생의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해다라고 설명 많이 드렸어요. 집착을 버리라는 깨달음이다. 라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불가가 얘기하는 삶의 자세를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독으로 잘 출제가 되었었고 중요한 맥락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요 두 가지. 자, 불가의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마지막 선생님이 만들어 온 단독 출제 가능한 사상가는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는 주제로 잡았고요. 몸은 자연에 따르는 것만한 것이 없고 성정은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것만한 것이 없다. 만물과 더불어서 화순하니 서로 혼연이 구별이 없어진다. 구별이 없어진다. 성정이 솔직하고 꾸밈이 없으니까 마음을 소모하지도 않게 된다. 만물과 구별이 없어지고 강조하고 있네요. 마음을 소모하지 않으면 장식해서 겉으로 드러날 필요가 없다. 장식하여 겉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외물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자연의 흐름에 따르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의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솔직하고 꾸밈 없이 자연의 흐름대로 구별이 없어지는 절대적이고 평등한 도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외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가겠죠? 그럼 도가에서 보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무엇인가? 라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 옳은 게 무엇이냐? 1번 선택지 갈게요.
자연스러운 도의 흐름을 따른다. 어휴, 벌써 정답인데요. 그럼 2번. 만물을 생성하는 인의 덕을 본받는다. 인을 강조하는 것은 유가잖아요. 그리고 분별적인 지혜를 통해 고정관념을 제거한다. 고정관념 제거한다 라는 표현은 맞잖아요. 그런데 구별이 없어지고 구별이 없는, 분별 대립 차별이 없는 경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틀렸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건 화성기위 순자죠. 이 표현들을 하면 무위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 5번. 천도를 내면하여 만물의 화욕을 도모한다. 이거 뭐예요? 유가에서 말하는 군자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2번과 5번과 같은 것 하나 빼내고 순자가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빼내고 3번은 분별이라는 말 썼기 때문에 빼내다 보면 1번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정답으로 나와요. 선생님 선택지 쉽게 쓰긴 했지만 나머지 오답지를 그래도 신경 써서 쓴 거예요. 정답은 옳은 것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7문제 풀어봤는데요. 주제가 뭐였다고요? 고대 동양. 그래서 그 동양 사상의 연원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문제로 만들었고요. 순환성에 있는 지문들, 그리고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지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재구성에서 여러분들 좀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을까? 문제에 신경 많이 썼거든요. 잘 훈련해 보시고 선생님의 설명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역시 동양 사상과 그리고 나머지 한국 사상을 엮어 선생님 문제 준비해 올 테니까요. 올라온 자료들 한번 준비해서 풀어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4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